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연장으로서 이제 그 인터넷과 이제 인터넷의 진화와 이제 그 진화 속에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그 웹 2.0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이제 웹 2.0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웹 2.0이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나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 거 잠시 정리를 하면 좀 더 이제 이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인터넷의 어떤 그런 역할, 영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되어 왔고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인터넷에서 제일 이제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월드 와이드 웹, 웹이 무엇인지 가장 이제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둔 게 웹에서의 어떤 그런 주소 체계, 웹 IP 주소와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웹 2.0인데 웹 2.0이 이제 지난 시간에 무엇인지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웹 2.0과 그 전에 있었던 웹 1.0이죠. 1.0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의 그 학습 목차를 보시면 오늘은 이제 웹 2.0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웹 2.0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지 그런 활용적인 면에서 먼저 집단 지성, 그 다음에 블로그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RSS라고 이제 뭐 리얼리 심플 이제 신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활용 방안, 그다음 팍스노믹이라고 하는 방안, 그다음 크라우드 소싱, 매시업도 지난 시간에 잠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 6가지의 웹 2.0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다른 학습 목차 중에 하나인 웹 2.0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목차의 기초를 둬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웹 2.0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집단 지성이 무엇인지, 블로그나 RSS, 팍스노믹, 크라우드 소싱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2.0과 연관지어서 실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웹 2.0 활용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그 빅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 분석과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웹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쪽과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웹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웹 2.0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우려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팀 버너드리가 그 이제 웹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했을 때 어떤 연구나 다양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웹의 어떤 그런 링킹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연결시켜주는 그 시스템,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뭐 좋은 면을 생각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개발을 했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웹을 한번 보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거짓 정보, 부정확한 정보, 서로를 비방하는 어떤 그러한 정보들로 이제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런 그 지금의 그 웹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을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이제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한 현상이 2.0으로 오면서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은 그 사용자들의 참여가 이제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한 근거 없는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이제 범람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2.0에 대해서 어떤 우려점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2.0 활용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합니다. 집단 지성에서 collective intelligence에서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예로 들어서 하나의 스크린샷을 올려놓은 게 위키피디아라고 이제 인사이클로피디아 해서 소위 말하는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집단 지성, 지성, 어떤 지식을 어떤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제 만들어내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 웹에서 제공되는 이제 백과사전 중에 하나가 이제 브리테크니도 백과사전인데, 위키피디아 여러분들 뭐 저기 어디 검색창 가서 위키피디아 치면 이 창이 나옵니다. 이 온라인 상에 있는 집단 지성의 대표적인 웹 2.0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뭐가 있냐? 그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정보에 대한 뭐 설명을 해주거나 어떤 뭐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이 사이트 가가지고 스마트폰이라 치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뭐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연역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 정보들이, 다양한 정보들이. 자, 그러면 그러한 정보들을 누가 만들어서 누가 올려놨냐? 그게 이제 많은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았다는 거죠. 실제 위키피디아 가서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런 정보들을 내가 읽어보고 무엇인가 더 추가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수정을 하고 싶다면 그 편집, 에딧 버튼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이제 에딧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재퍼블리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이런 내용들이 뭐 나 혼자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2.0 환경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웹 2.0의 가장 일반적인 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모아서 대중적인 지혜를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활용 방안 중에 하나고, 블로그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블로그는 그 개인 이제 그 웹페이지라고 하죠. 개인 웹페이지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뭐 개인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뭐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관심거리나 일상 뭐 그것도 여러 정보들을 웹상에 올려놓습니다. 뭐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추가 보완하고 하는 내용, 그런 그 것들이 엄청 빈번하게 자주 있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홈페이지다 보니까 뭐 컨텐츠나 뭐 이런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좀 더 다양한 면이 있고, 다양한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질서적으로 이제 무질서한 그런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개인 홈페이지는 이제 뭐 일반적인 홍보나 기업 경우 같은 경우 상품 전시 등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게시판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이다. 블로그는 개인 홈페이지인데 개인 홈페이지보다 좀 작은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좀 더 단순하고 대신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정 관심거리, 특정 목적,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다양한 그 어떤 특정 그 상품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주고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올려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파워 블로그 하죠. 예? 파워 블로그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블로그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말인데,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제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홈페이지의 제한적인 이런 그 게시판 기능하고 좀 이제 상반되는 부분이고, 블로그 자체는 디자인이 그렇게 뭐 개인 홈페이지나 기업의 웹페이지처럼 뭐 다양하지는 않고 좀 단순하게 일반 뭐 신문 기사 읽는 것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로그는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정보 자체에 어떤 초점을 두는 거지 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는 다양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다면, 블로그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트랙백이나 이제 컨텐츠 퍼가기 이런 기능들도 있다 해서 여기 뭐 트랙백이라고 이제 트랙백 같은 경우는 흔히 뭐 댓글의 이제 대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이제 글과 글을 링크 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블로그가 이제 있기 이전에는 보통 게시판에 이제 글을 쓰고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댓글을 이제 달고 했죠. 그게 일반적이죠. 여전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댓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 글 있죠. 원본 글과 같은 문서나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글을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근데 트랙백은 블로거들 사이에 새로운 의사소통의 어떤 그 표준으로서 댓글과 가장 이제 뭐 유사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서로 다른 장소입니다. 예전에 댓글은 그 사이트에서 원본 글이 있으면 그 밑에 댓글을 다는 건데 트랙백은 가장 큰 차이점이 서로 다른 장소, 즉 이제 다른 블로그 사이트에 쓰여진 글들을 이제 링크 시켜서 원격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A 블로그에 있는 어떤 글을 갖다가 내가 트랙백으로 해가지고 B 블로그에서 댓글을 단다든지 블로그끼리 서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트랙백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특정 A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그 정보가 다른 사용자들과 다른 블로그에서 전파되는 게 엄청나게 이제 커지겠죠. 일반 웹사이트에서는 게시판에 바로 댓글을 다니까 그 사이트만 볼 수 있는데 이건 트랙백은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훨씬 전파력이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웹 2.0의 또 다른 이제 활용 방안 중에 RSS라고 있어요. Real Simple Syndication 아니면 이 한국말로 하면 이제 정말로 단순한 어떤 요약 그런 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자신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웹 컨텐츠의 어떤 자발적인 구독을 의미한다 해서 옛날에는 이제 개인 웹페이지나 관심 있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 브라우저에 즐겨찾기 하죠. 즐겨찾기 등등을 해놓고 여전히 이제 즐겨찾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사용자가 수시로 이제 방문해서 어떤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저도 이제 즐겨찾기에 몇몇 사이트들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 제가 방문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RSS는 반대로 사이트에서 바뀐 내용이나 새로운 글을 사용자한테 통보해서 사용자가 RSS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을 이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점이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스포츠 사이트를 보고 있다. 보고 있는데 내가 보려면 이제 그 사이트 방문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 지나고 또 다른 정보가 또 다른 이제 스포츠 뉴스가 올라왔는지 또 가서 보고 했는데 RSS는 반대로 그쪽에서 업데이트 되는 정보가 있으면 내한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RS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보통 RSS 피드라고 합니다. 피드. 여기 지금 이제 RSS 해서 단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주식 시세, 예를 들어 주식 시세 계속 바뀌죠. 금 시세 이런 것도 바뀌고, 그다음 일기예보, 날씨 이런 것들. 내가 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설치해 놓으면 그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돼서 나오는 거죠.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최신 정보를 저한테 이제 내가 이제 그 구독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설정만 해놓으면 내 컴퓨터에 자동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또 다른 활용이 이제 팍스노미인데 팍스는 이제 팍스 군중이라는 거와 이제 탁시노미 이제 분류 두 개를 이제 합친 용어입니다. 팍스노미랑 이제 군중과 분류라는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말이고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군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분류 체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웹 2.0의 이제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거기에 따르면 위키피디아 가서 이제 팍스노미를 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거기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자유롭게 선택된 키워드를 사용해 구성원이 함께 정보를 체계화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이거는 군중과 분류가 합쳐되어서 신조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생각하는 그 분류는 보통 이제
categorization에서 분류한다고 하죠.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제 분류 체계 있고 뭐 생물학, 뭐 경영학, 뭐 다양한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찾기 이제 쉽게 해놨죠. 그런 분류 체계는 이제 뭐 오랜 기간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분류가 된 거고. 자, 이러한 그 박스노미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정보를 다양한 체계화시켜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 박스노믹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태깅입니다. 태깅. 자, 태깅이라는 보통 이제 우리가 ing 붙으면 이제 하는 행위거든요. 태그는 여러분들 여기 태그는 이제 보통 태그는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고 태깅은 하는 행위죠. 행위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든 웹을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 한두 단어의 어떤 그 키워드를 이제 댓글과 이제 비슷하게 달아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 단다 그런 말 하죠. 아니면 태깅한다 그런 말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릴 때도 글이 검색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 동향, 뭐 웹 2.0, 뭐 스마트폰,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키워드를 이제 태그로 붙이고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웹 2.0 사이트에 SNS 사이트에 사진 올린 후에도 이제 장소나 정황, 뭐 인물 정보 등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태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서도 사용자에 따라서 다양한 태그를 자신이 느낀 대로 이제 달 수가 있고. 이러한 그 태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태그가 이제 계속 연결되죠.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뭐 단적인 얘가 이제 우리가 K-팝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K-팝, 뮤직 K-팝, 코리안 팝, K-팝 슬래시 없이 K-팝 걸 밴드, 뭐 러브 옵세션, 뭐 기타 이렇게 말꼬리 형태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소녀시대라고 하는 이제 걸 그룹이죠. 그룹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빈도로 부여된 태그가 이제 여기 K-팝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여기 지금 이제 크게 이제 글씨가 나온 게 빈도가 이제 가장 높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K-팝 슬래시 없이 K-팝. 그다음 뭐 피메일 보컬리스트 이제 소녀시대가 다 이제 여성 그룹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박스노미는 이제 웹 2.0 어떤 그 기본 철학을 이어서 대중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주체가 된 정보를 재분류하는 어떤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워드 클라우드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자, 크라우드 소싱은 이것도 이제 여기 크라우드 대중과 소싱 외주 이거 합성입니다. 크라우드 대중으로부터 뭐 외주를 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무슨 뭘 외주를 주냐, 어떻게 사용되냐. 예? 이거는 이제 어떠한 현상이나 사업이나 액티비티 뭐 이벤트에 대해서 대중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나 의견을 이제 받아보겠다. 대중 참여를 통해서 기업 활동 능력을 향상을 하겠다. 여기 지금 좀 보시면 롯데마트 상품 개발 디자인 공모전, 예. 제5회 2019년 한국 신발 디자인 공모전, 예.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뭡니까? 롯데마트에서 자기들이 마케팅 부서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자, 그러한 상품 개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러한 공모전 형태로 대중들로부터 한번 얻어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모전 형태로 가면은 이제 뭐 상금도 있고 내가 디자인한 어떤 그런 상품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 재산권도 이제 좀 가질 수도 있고. 크라우드 대중들한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이제 한번 활용해 보겠다 하는 게, 그럼 대중들은 뭡니까? 대중들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제 오겠다는 거죠. 거기서. 자, 노동력 측면에서 롱테일 현상, 롱테일은 뭐 또 다시 나오는데 롱테일 저 꼬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크라우드 웹 2.0 환경에서 크라우드 소싱 형태로 이제 하면은 롱테일 쪽에 이제 꼬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실제 사례로 많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제품 개발, 뭐 디자인 하는 것들 이제 크라우드 소싱 형태로 이제 보내가지고 대중들로부터 아이디어 얻어서 그걸 채택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기관의 콜센터 그 이름 정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크라우드 소싱 형태로 이제 대중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저도 이제 아이디어 게재를 하고 했는데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예, 그 이제 채택되면 간단한 상품으로 커피 쿠폰도 주고 좀 더 사이즈가 크면은 상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수의 어떤 그룹, 예. 소수의 그룹에서 생성되는 그런 아이디어보다는 다수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가 더 다양하고 더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높다 보니까 크라우드 소싱을 이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시업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오픈 API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등 고유의 서비스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외부 서비스를 오픈 API를 통해서 통합해서 알려주는 이제 서비스라고 했고, 이런 서비스 이제 많이 있었죠. 전에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코로나 사태 때도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그 확진자 그런 지도 형태로 이제 만들었었고 그 앱을 만들었죠. 그 웹이라고 하는 그 앱 그 지도라고 하는 그런 정보 위에 어떤 다른 정보를 덧대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많이 사용되는 게 웹 기반의 호텔 정보, 웹 기반의 맛집 정보,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발생률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그 시카고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범죄 발생 비율 그런 정보를 이제 덧대 가지고 지도상에서 어느 지역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제 그걸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매시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그러면 웹 2.0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럼 앞으로 이게 전망이 될 실제 웹 3.0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이제 전망이 될 건지 보시면, 먼저 다양한 그 센서를 통한 어떤 그런 정보 제공해서 기술이 이제 좀 더 이제 추가가 된다는 거죠. 센서라고 하는 게 이제 인식하는 기술이죠. 뭘 인식하냐? 다른 어떤 물체나 다른 어떤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예? 우리 스마트폰의 카메라나 음성 인식, 자이로 센서, 터치 이제 스크린에 있는 센서들, GPS 위치 정보. 이게 뭐냐? 전부 다 어떤 그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하면 그게 이제 어떤 다양한 웹이나 딴 데서 이제 활용이 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뭔가 다른 걸 이제 할 수 있겠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는 거고, 실제 이 구글 모바일 앱에서 지금은 서비스가 중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글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는 이제 피자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 전화기가 입으로 움직이는 동작 인식에서 음성 인식으로 이제 인식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요즘 음성 인식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기 마이크로폰 통해서 음성 인식하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문자 피자에 대한 지리로 변환을 시켜서 그 피자라고 하는 그 용어죠, 단어죠.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주변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이런 피자 가게 결과를 보여준다. 자, 이런 서비스는 실제 요즘 많습니다. 내 주변에 스마트폰 상에서 위치 기반 정보를 이제 활성화 시켜놓고 내가 뭘 검색하고자 하는 것을 음성으로 이제 주면 그걸 인식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비교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거. 이것도 다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내서 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 진화하는 웹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 지식이라고 하면 어떤 명시적인 의미와 암시적인 의미가 있는데 명시적인 의미와 암시적인 의미는 제가 여기 간단히 설명하면 바다 위에 있으면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이는 게 명시적인 의미고, 섬 밑으로 이게 내려가면 엄청나게 더 큰 그런 밑에 우리 수면 밑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예. 이걸 이제 암시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명시적인 의미는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구조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예, 거리 주소, 매핑이나 GPS 좌표 등 컴퓨터와 같은 기계도 쉽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안 보이는 것들,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유출을 해야 됩니다. 음성 인식, 형태 인식, 계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한다.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는 이런 명시적인 의미, 암시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정보 데이터가 이제 웹 2.0에서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명시적인 의미의 정보 데이터, 암시적인 의미의 정보 데이터, 이걸 이제 다 합쳐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하는 게 그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추출한다든지 어떤 것을 유추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웹에서는 이런 암시적인 의미의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배경을 통해서 진화하는 웹이다 해서 뭐 아이튠이 지니어스 이건 뭐 제가 예로 하나 넣어놨는데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어떤 그 음악이나 동영상 선택하면 이제 라이브러리 이제 그 저장해 두는 곳이죠. 등록된 여러 음원이나 동영상 중에서 유사한 종류를 이제 추출해서 자동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해준다. 예? 사용자가 어떤 음악 동영상을 갖다 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튠이 지니어스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자동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IoT는 뭐 전에 또 나왔었죠. 사물 인터넷은 이제 사물이 이제 통신 기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것, 예, 그래서 띵이라고 합니다. 띵, 것이라 하죠. 것들,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있는 많은 것들이 뭐 그게 이제 전자제품일 수도 있고 뭐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가구에 뭐 좀 기능이 달려 있으면 앞에 그 왜 날씨 좋으면 한 번씩 그 우리 옷장 이렇게 문 열어서 저기 옷장 안에 뭐 환기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한다 하죠. 예? 내가 뭐 날씨가 좋은데 깜빡 잊고 나왔다. 근데 옷장에 어떤 그 약간 기술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옷장 문 밖에서 열 수도 있겠죠. 예?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한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그러한 기술들 중에서 이제 뭐 증강현실 이런 것들 뭐 AR 뭐 가상현실, VR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증강현실은 이제 현실의 정보에 가상의 정보를 합성해 사물이나 이미지의 정보를 증강시키는 활용이다 해서 뭐 증강현실 하면은 예전에 뭐 포켓몬고인가 뭐 그런 거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이제 실제 그 거리 지역 그걸 갖다 이제 비추면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막 나오죠. 찾는 거로. 그걸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고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실제 환경 기반이 아닙니다. 가상의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가전 해서 이제 요즘 뭐 스마트 가전 제품들 많습니다. 에어컨부터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청소기 이런 것들. 예. 스마트 가전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도 이제 스마트 홈 구축을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능하죠. 이게 다 이제 통신이 돼야 됩니다. 통신, 인터넷화 돼야 된다. 자, 웹 2.0에 대한 뭐 몇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2.0은 세컨드 버블이다. 두 번째 버블이다. 옛날에 이제 닷컴이 전자상거래 이제 닷컴이 90년도 이제 중후반 후반 때 버블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망했죠. 망했는데 2.0 이제 두 번째 거품이다 해서 너무 이제 과장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거품이 참 버블 너무 커지면 한번 톡 이제 바늘로 찌르면 벙 터져 버리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다. 이제 그런 의미고 2.0은 이제 디지털을 통한 자아 도취와 아마추어에 대한 숭배를 만들었다 해서 인터넷 같은 이제 그 디지털 환경에서의 뭐 다양한 정보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도 내가 뭐 이리저리 컨텐츠를 올려놨더니 너무 구독자가 많아졌다 했더니 내가 이제 뭐 대단한 것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컨텐츠 자체가 우리 일반 사회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얼만큼 이제 어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지 못한 컨텐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 단순히 뭐 구독자 본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어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좋은 현상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서 하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위키피디아 해서 앞에서 잠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비판을 하고 우려를 하는 그 목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위키피디아는 이제 실수와 반진실과 오해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뭐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집단 지성으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잘못된 어떤 그런 지식이 통용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러한 정보 지식들이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아니면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위키피디아에 어떤 이런 그 정보들을 올려놓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잘못된 것을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예. 자, 그래서 이번 그 수업에서는 웹 2.0의 어떤 기본 개념부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지 활용하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활용 방식에 대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봤습니다. 집단 지성이나 블로그, RSS, 팍스노미, 클라우드 소싱, 뭐 매시업 이런 것들 이제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뭐 센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들이 어떻게 이제 또 유입이 되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사물 인터넷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2.0이 이제 과연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 너무 지금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이런 웹 2.0 환경에서 무분별하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논란거리가 많죠. 유튜브도 검증되지 않은 좀 너무 이제 폭력적인 아니면 너무 이제 어떤 그 일반 그 미성년자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자체 검열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었죠. 그게 이제 기사화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웹상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비방하고 가짜 뉴스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또 이제 안 좋은 일들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빅데이터도 그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그 다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또 그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뭐 옛날에는 이제 모르지만 최근에는 이제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어떤 그런 정보 자산을 이렇게 소유를 하기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해서 이제 자원을 이제 공유를 하자. 그런 형태로 이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다음 강의에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